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추가 조치를 동맹과 파트너는 물론 유엔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례 브리핑에 나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기 위해 미국이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달 미국이 북한 국적자를 포함한 8건의 독자 제재를 가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계속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tinuing and we have continued to be in touch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n as well as the UN on further steps that can be taken. 그러면서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일본 한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이 제기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외교적 노력은 또 다른 중요한 도구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Right now, even as we have made clear, we have no hostile intent. We are open to diplomacy. We have not yet received an affirmative response from the DPRK, but that has not stopped us from continuing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with Japan, with other partners and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beyond to find ways to promote our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을 규탄하는 미국 등의 공동 성명에 일부 나라들이 불참한 데 대한 VOA의 이어진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전에 대응해 나온 여러 다자간 성명에 서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개별 국가에 맡긴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미국, 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알바니아 등 비상임이사국과 이사국이 아닌 일본까지 참여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한국은 불참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영내에 배치된 미군이나 영내 동맹뿐 아니라 그 너머에도 위협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의 도발은 광범위하게 불안정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이런 우려를 공유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이전 행정부와 여러 면에서 구별된다며 그중 하나는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동맹과 파트너 등 여러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산 유류가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일 갱신한 대이란 제재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은 광범위한 전략적 사업, 특히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구매한 이란산 유류가 북한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이란산 원유를 직접 구매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란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국제적 제재를 받아온 북한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단속 강화와 관련해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과 국제사회의 동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일 북한의 제재 회피 등을 막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동참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유럽연합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엄격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며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도 VOA에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영내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이를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선박간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은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875호와 23975에 따른 것으로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해상 불법 환적 단속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최근 한국 정부가 관련 사안으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씨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자 매우 충격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미국 의회 차원의 향후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 검찰이 탈북민 출신 운동가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을 통해 탈북운동가인 박상학 씨에 대한 기소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시사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정부,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밝혀 미국 의회 차원의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한국 정부 주도로 제정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초 의회 청문회를 개최해 큰 관심을 모았던 스미스 의원은 박 대표 기소와 관련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해 북한이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하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화한 것은 독재주의 김씨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박상학 대표 기소는 위험한 선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DMZ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두 차례 대북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10개에 실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대표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 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한국 정부를 비판하며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통해 박 대표 기소 결정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협박에 굽실거리고 권리를 남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건 그의 대통령 임기 중 최악 중 하나이자 유업의 중대한 오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70여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한국 검찰의 박상학 대표 기소는 터무니없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과 국제조약 의무 위반으로 누구나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송할 권리가 있고 박 대표는 그런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 기소를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미국 의회 차원의 향후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해외 파견된 북한 청년들이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김씨 정권의 거짓 세뇌에서 벗어나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가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인 2030 세대 북한 청년 3명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결과 이들 모두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북한 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순을 깨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인 B씨는 유튜브가 검색이 간편하고 내용도 다양해 자신과 같은 평양 출신 청년들에게 안성맞춤이라며 처음에는 남의 눈에 띌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내용을 믿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영상 자료와 통계들을 접하면서 결국 북한 청년들이 잘못된 제도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양의 2030 세대는 김정은과 당의 충성심이 약하고 자신이 살궁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포정치 때문에 왜라고 질문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접근을 제공한다면 북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이 참여해 2일부터 시작된 콤노스 연합공중훈련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2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시작한 이번 훈련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콤노스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제 규범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북한 등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훈련은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와 영내 안보 지원에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3국이 역량을 강화하고 조정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2,500명 이상의 미국 공군과 해병대,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와 호주 왕립 공군이 함께 훈련을 하며 30개 이상의 부대에서 약 130대의 항공기가 참여합니다. 한국은 2020년 콤노스 훈련에 수송기 2대와 3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